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지표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5%대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붕괴와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죠.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부동산 엔진은 완전히 멈췄고 전 재산을 아파트에 저당 잡힌 중산층의 비명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렸으며 활기를 잃은 거리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중국 공산당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바로 엄청난 빚을 내서 억지로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파멸의 순간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부실한 지방정부의 채무를 가리기 위해 더 큰 빚을 내는 위험천만한 폭탄 돌려막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앞으로의 3년을 중국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하며 이 시기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3년 안에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 극적인 부활을 맞이하겠지만 실패한다면 쌓아온 모든 부채가 한꺼번에 터지는 대폭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아주 독하고 위험한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의 핵심은 가계 소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자본을 첨단 제조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인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주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대신 그 돈을 전부 기업 보조금으로 돌려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택했죠. 중국 정부가 왜 이토록 제조업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구상하는 슈퍼 다이노소어 전략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슈퍼 다이노소어 전략이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과감히 도태시키고 국가가 점지한 거대 기업에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풀뿌리 기업들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더라도 오직 세계 시장을 지배할 공룡 하나만을 키우겠다는 냉혹한 계산이죠. 이렇게 탄생한 거대 공룡 기업들은 국가의 무제한적인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 시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원가를 보전해주며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하려는 일종의 경제적 침공입니다. 품질의 우수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격이며 중국은 이 무기를 통해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 공룡들의 거친 발걸음은 중국 국경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을 정조준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조차 중국의 자본력과 가격 밀어내기 앞에서는 위태로운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이런 초저가 밀어내기 전략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풀린 중국산 제품들은 각국의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리며 현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죠. 중국 공장들이 멈추지 않고 쏟아내는 과잉 생산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 바다를 건너 유럽과 미국의 앞마당까지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공세는 가공할 수준인데 보조금으로 무장한 중국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강국들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시장 역시 이미 중국의 소나귀에 들어갔으며 그들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에 퍼붓는 막대한 보조금은 공정한 시장 경제의 규칙을 비웃으며 오직 시장 장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견실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강력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방의 견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고 있죠. 많은 이들이 왜 중국이 내수 소비를 살리지 않느냐고 묻지만 사실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부유함보다 국가의 통제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게에 직접 돈을 풀면 통제가 어려워지지만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국가가 산업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내권 내이주안이라 불리는 끝없는 무한 경쟁에 치여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고통을 뒤로 한 채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자급자족을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까지 거머쥐어야만 서방의 제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중국몽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3년은 중국이 이 독한 도박에서 승리하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폭발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만약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의 강력한 블록화와 내부 부채 문제가 맞물려 도박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중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겠죠. 우리 한국은 이 거대한 두 고래 싸움 사이에 끼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효자 종목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벼랑 끝 전술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우리 제품을 사주는 고마운 큰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력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자금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생산하는 홍색 공급망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임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만 합니다. 내부적으로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내세우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의 자기들의 물건을 강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세 뒤에는 지방 정부들이 떠안고 있는 상상 초월의 부채라는 썩어가는 상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부채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중국 지도부는 이 3년 안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 하는 것이죠. 만약 이 3년의 도박이 실패하여 경제 성장이 멈춘다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불안과 민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업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며 희망 없는 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은 막혔을지 몰라도 가전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여 전 세계의 기술 생태계를 종속시키려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중국의 중소기업들과 그곳에 몸담았던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슈퍼 다이노소어를 키우기 위해 작은 생명들을 굶겨 죽이는 이 잔혹한 생존 방식이 지금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슬픈 민낯입니다. 2027년이라는 가상의 데드라인을 향해 중국은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생존이 결합된 위험한 질주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자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렴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차관을 빌려주며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영구적인 소비처로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을 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이미 부실 채권으로 가득 차 있어 작은 충격에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겨 한꺼번에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플랜 B를 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경계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지금 무역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쌓는 이른바 뜰채 전략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이런 압박을 뚫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서방 세계의 경제적 포위망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행하는 거대한 규모의 특별 국채는 당장의 위기를 가려주는 화려한 포장지일 뿐 그 속에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의 독이 스며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중국에게는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지만 우리에게는 중국의 거센 파도에 맞설 방어벽을 세울 시간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이제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제조 생태계의 표준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무서운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이미 중국 자본과 제품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들여 쌓아온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산층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 사회적 대혼란으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집니다. 청년들은 이제 성공을 꿈꾸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을 선택하며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기를 거부하는 무언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인구학적 재앙 또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했던 과거의 성장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뿐입니다. 그들은 구형 공정 반도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가전과 자동차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려는 교묘하고도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 전쟁에서 밀려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기업들에게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했고 전 세계는 이에 대응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합니다. 이제 글로벌 분업화라는 환상은 깨졌으며 각자 도생의 길에서 누가 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보유하느냐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슈퍼 다이노소어들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그들과 차별화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기술의 깊이와 신뢰라는 새로운 가치로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적 탈중국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많은 고통과 비용이 따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거대 공룡들은 다음 사냥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3년은 중국이 거대한 빚의 수렁에서 부활하느냐 아니면 역사적인 붕괴를 맞이하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이 위험한 도박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겁먹고 주저앉는다면 우리 산업의 심장은 머지않아 멈추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이 보조금과 물량으로 시장을 어지럽힐 때 우리는 신뢰와 품질, 그리고 미래를 선점하는 앞선 통찰력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에게는 도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중국의 골든타임, 3년은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과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유연성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설계자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갈등과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고 우리만의 핵심 인재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중국의 거대 공룡들이 우리를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창의성과 유연함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의 편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100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거대한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와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의 본질과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시각을 유지하며 우리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중국과의 진검승부는 시작되었으며 승리는 오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혁신하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3년의 시간이 훗날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실체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며 여러분 모두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승리자가 되길 응원합니다.